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은 리딩이 아니며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 책임과 판단에 결정되어야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5월 7일 금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했고요. 역시나 최근의 흐름 연장선상에서 코스피가 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하락 종목수 대비 상승 종목수가 거의 1000개 가까이 많았을 정도로 투심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업종별 차별화는 있었다는 거죠. 수급을 보시면요. 좀 달랐어요.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는 코스피 이틀 상승한 거 보이시죠? 50포인트 상승했어요. 개인과 외국인 매도 지속되고 있고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이틀째, 투신 4거래일째, 사모펀드 2거래일째 매수를 보이고 있는 거고 이번 주에 들어서 그러니까 5월 들어서 연기금의 매도는 줄어들었고 또 매수도 보이고 있는 거죠. 연기금 매도했지만 어제 매도 규모가 크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만 매수를 했었던 거고 코스닥은 보시면 개인만 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외국인은 어제 1,900억 원이 넘는 매도. 큰 편이죠. 외국인 보시면 최근에 코스닥에서 매도 거의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매도 규모도 커요. 그쵸? 코스닥에서는 순매매 규모가 1,000억 원만 넘어도 좀 큰 편인데 어제도 1,900원이 넘는 매도를 보였고 근데 기관 중에서는 이제 금융투자 4거래일째 매수 보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호한 미국의 고용지표 및 서비스 PMI 발표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반발 매수세 유입되었고 그래서 양시장 모두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은 달랐지만 코스닥 거래대금은요 약 7조 4,105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제 9조 원도 안 됐고 8조 원도 안 됐어요. 그쵸? 작년 7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확인해 보니까 작년 7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어제까지 보니까 코스닥 거래대금이 8조 원 미만이었던 적은 어제가 4번째였을 정도로 정말 손에 꼽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거래대금은 뭔가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한산한 수준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인 쪽의 흐름이 좋으니까 코스닥에서 매매하는 좀 줄어들고 코인 쪽으로 좀 많이 쏠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미국 금리가 하락 안정화된 영향에 이번 옐런 장관의 발언을 갑작스러운 테이퍼링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이게 의도된 실수 아니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금융, 철강금속, 운수, 창고 등을 중심으로 상승을 했는데 보시면요. 포스코, 금호석유, SOL, GS, 호텔, 신라 또 여러 금융주, 풍산 등이 어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비중이 크신 분들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신고가가 굉장히 좀 낯설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요. 고가권에서 좀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사 믿고 펀더멘탈 보고 지수가 여기가 고점이 아닐 거야.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 이런 종목에서 신고가를 경험하고 계시는 거고 조금 올랐으니까 팔고 또 다른 종목 접근해야지. 이런 분들은 이런 신고가가 굉장히 낯선 거죠. 차별화가 심하다는 거, 몇몇 종목으로 쏠림이 심하다는 거,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IT, 반도체, 언택트가 약세를 보였고 헬스케어 관련주는 바이든 정부의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면제 이슈 영향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뉴욕 3대 지수를 보면요. 모두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상승했죠. 다우는 신고가
기록했고요. 지난주 실업보험자 청구자 수가 잘 나왔어요. 많이 감소했고 기대치는 54만 건이었는데 49만 8천 건이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고용까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까 실질적으로 투심이 개선된 거고요. 한편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날 연준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논의를 또 시작해야 한다고 또다시 주장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 상승했죠. 대부분의 종목이 1%는 상승한 것 같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또 인텔, 그쵸? TSMC 모두 1% 전후 상승했죠.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근데 테슬라는 1.1% 하락했고 니오 2.7% 하락했고 로블록스 쿠팡 흐름 좀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유럽 시장 점유율이 올해는 크게 반전에 상승할 것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거고요. 페이팔은 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다는 소식에 2% 가까이 상승했고 코인베이스는 4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상장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또 차기 경영자를 발표한 AB인베브 주가는 6.1% 상승했습니다. 보잉 강보합이었고요. 엑슨모빌 상승했고 JP모건 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를 보면요. 모두 상승했죠. 그렇죠? 모두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이제 92,000명 감소하면서 작년 3월 14일 이후에 가장 낮게 발표된 것이 기대감을 높인 가운데 영국 중앙은행 어디죠? 영란은행 BOE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7.25% 상향 7.25%로 상향 조정한 것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기준금리 동결했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 역시나 유지했습니다. 근데 다만 영국에서도 자산 매입 좀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견이 있었지만 큰 영향은 없었고요. 그리고 상해 증시가 이제 노동절 연휴 끝내고 어제 이제 개장했잖아요. 매우 오랜만에. 근데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또 혼조세도 보이기도 했었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바이오 제약주가 중국에서도 역시나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백신 개발사들이 이제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고 복제약 생산 등을 허용하게끔 한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에는 좀 부정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하락폭은 제한적이었어요.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 내 관광객이 2억 3천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19.7% 급증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유가는 하락했고 금 가격은 상승했는데요. 유가는 휘발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70만 배럴 증가했다는 소식에 수요 둔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로 하락했고요. 금 가격은 전날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에 대해 해명했고 또 오늘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낮아진 것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1800달러 돌파했고요. 일정 보시면은 4월 중국 차이신 서비스 PMI 지수 발표되고요. 독일에서 3월 무역수지 산업생산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또 주목하고 있는 오늘 밤 미국 4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실업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지수는 다우산업지수인데요. 참 고가권에서 21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4일 연속 캔들상 양봉 기록하면서 오늘은 또 몸통의 길이도 컸어요. 그렇죠? 신고가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S&P 500은 신고가는 아니지만 장중에 21선도 이탈도 했었지만 종가 고가 수준으로 마감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5일선 우상향 되겠죠. 나스닥도 장중에 이틀 전 장중 저점보다 더 낮은, 그래서 좀 출렁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골이 달리면서 종가상 60일선 지키는 모습, 다행인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 앞에 3월달에 여기 장대 양봉의 센터 부근 3020포인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아랫골이 달리면서 반등 시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 흐름 좋았습니다. 국내 증시는 한번 또 한 이틀 만에 신용잔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용잔고 어떻죠? 코스피 신용잔고예요. 4거래일 연속 신용잔고 감소한 거죠. 이 1,300억 감소한 거는 언제예요? 어제가 아니고 5월 3일, 5월의 첫 거래일에 1,300억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T 플러스 2거래일이니까. 그리고 코스닥 역시나 신용잔고가 4거래일 연속 감소한 모습입니다. 948억 원. 5월 3일 날 948억 원의 신용잔고가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수가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4거래일 하락하면서 코스닥은 약 신용잔고가 약 한 3천억 감소했고, 코스피는 요 4거래일 연속 감소할 동안 코스피는 신용잔고가 약 4천억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7천억 신용잔고가 지금 감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또 5월 4일부터 지수가 또 상승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확인해 보면 또 지수 상승했기 때문에 어쩌면 또 신용잔고가 증가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코스닥은 5월 4일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컸었죠. 그래서 상승했을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좀 줄어들었을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그쵸? 전일 국내 증시를 보면 금리 관련 우려에도 양호한 경제지표의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근데 업종별 차별화는 심화되었다는 거고요. 국내 증시 전일 국내 증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와 같은 점은 좀 유의해야 하죠. 차별화 심한 거. 고가권에서 보유 관점에서 보유하면 수익률이 극대화하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니까요. 오늘 밤 미국 고용지표가 또 중요한 지표죠. 역시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들고요. 예상치는 97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생겼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숫자인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100만 개 이상 일자리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일본은 또 100만 개가 뭐냐, 200만 개 넘은 건 아니냐, 일부 의견이겠죠. 그렇죠? 미국 연준 위원들은 현재 공급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급등이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통화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5월 경제 지표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확인된다면 6월 중순 FOMC로 가까워질수록 투자자들은 시장은 연준의 테이퍼링 조급 언급에 대한 경계감, 우려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점은 5월 초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멀리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5월 말 6월 초로 가면 또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볼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어제도 투심이 양호했던 가운데 미국 시장마저 오늘 또 상승한 거, 또 기술주들도 상승했다는 것은 주말을 앞두고 국내 증시 투심 개선에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고요. 오늘 10분 아침 시향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일주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